여기 의제 매입세 근처 할게요. 여기 좀 짜증나요, 여러분들. 많이 짜증납니다. 어려워요. 자, 여기도 이론 실기 둘 다 잘 나오는 탑들 중에 하나예요. 자, 의제 매입세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에 여러분들 간주와 의제가 법의 문구라고 했죠. 그냥 모든 법에서 쓰는 용어라고요. 간주나 의제. 그게 뭐였었냐면 우리가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맞죠? 그게 아니지만 법에서는 무조건 그것으로 보겠다. 자, 여러분들 간주나 의제였죠. 법리를 해석하면 매입세 공제가 의제 뒤에 있죠. 해석하면 매입세 공제가 원래는 되는 애가 아니에요. 맞죠? 원래 되는 애는 아니지만 세법에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기로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은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 조선말이야? 그렇게 조선말이 조선말, 한국말. 자,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일단은 제가 이거를 원래는 설명을 솔직히 안 드려도 돼요. 왜냐면 그냥 여러분들 외워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의제 매입세 공제 요건, 의제 매입세 공제의 취지를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알죠? 취지를 시험에 내지 않고 이걸 외우시고 여러분들 그냥 이거 뭐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뭐 제가 하면은 취지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걸 왜 해야 되는지 라고 그냥 외우시게 되고요. 근데 제가 또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럽게 어렵구나. 왜 한 거야? 그럼 제가 이제 어디에 이제 박자를 맞춰야 될지 몰라.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했더니 여기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드렸어. 그랬더니 무지하게 어렵네. 그냥 외울게요. 그럼 제 입장에서 어디로 가야지? 아무튼 그래도 의제 매입세 공제 취지는 그래도 아셔야 되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정상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자, 보실게요. 일단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C입니다. 맞죠? 일단 주인공은 C입니다, 여러분들. 하기 전에 하나씩 볼게요. 보시면 자, 우리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소비자가 아니고 다 사업자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 A라는 사업자는 10% 과세 사업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는 면세 사업자라는 뜻이고 C는 다시 과세 사업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거 있죠. 위에 있는 게 뭐냐면 해당 사업자가 만들어내고 싶은 가치예요. 우리가 부가가치라는 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걸 부가가치라고 하거든요. 아시죠? 그러니까 A는 그냥 마진을 100원 남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자, A가 빵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입한 금액 없으니까 얘는 매입세 공제가 없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A가 1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좀 매입한 금액이 0이기 때문에 A는 그냥 100원에 팔아도 100원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면세사업자인 B한테 100원의 매출을 해요. 근데 우리 이미 배웠죠?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는 무조건 매출자 기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A와 B와의 관계에서는 A가 판매자이기 때문에 A는 자신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을 하겠죠. 근데 A는 10% 사업자니까 매출한 대본의 10%를 세무서에 무조건 갖다 내야 돼요. 맞죠? 갖다 내야 돼, 10원을.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매출자가 자기 돈 내요? 아니면 매입자한테 받아서 내요? 그렇죠? 매입자한테 받아서 내기 때문에 매입자가 면세사업자든 안 따지고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걷는다라고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원을 걷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걷어서 100원 자기가 먹고 10원을 세무서에 내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 부가가치 10원은 면세사업자 입장에서 매입세액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면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면세사업에서 말이니까. 그래서 이 면세사업자인 B는 부담한 매입세 10원을 공제를 못 받는 거죠. 그죠? 그럼 B는 얼마에 산 거예요? 그냥 이 물건 A한테 10원 주고 산 거예요. 10원을 못 빼니까요. 맞죠? 그래서 110원 주고 산 꼴이죠. 그죠?
그럼 면세 사업자가 110원에 산 꼴이니까 400원의 마진을 남기려면 얼마에 팔아야 돼요? 그렇죠. 510원에 110원에 매입했으니까 510원에 팔아야 400원의 가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못 돌려받은 걸 판매 가격에 전가시킨다라고 이렇게 좀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C한테 얼마에 팔냐면 510 뭐야? 이건 미리 뜨는 거구나. 깜짝 놀랐네. 510원에 팝니다. 깜짝이야. 이게 다 뜨는 거였네. 510원에 팝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면세 사업자와 C, B와 C와의 관계에서는 얘가 면세 사업자가 매출자인 거잖아요. 그럼 매출자는 매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죠. 그래서 내 세액은 없어요, 여러분들. 동의되시겠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C 사업자한테 510원에 팔 때는 부가가치세를 걷지 않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여기 있네. 그러면 여러분들 엄밀히 얘기하면 B가 만약에 매입세 공제를 10원을 받았대요. 10원을 공제를 받았다면 500원에 팔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0원의 공제를 받았다면 100원에 매입한 꼴이니까 500원에 팔면 400원의 가치를 건져낼 수 있잖아요. 근데 10원을 못 돌려받다 보니까 요 C한테 전가시켜버린 거죠. 매입자 C한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실제로는 510원에 팔았죠. 근데 세무서는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실제 510원에 판 거는 네가 100원에 10원의 공제를 받았다면 500원에 팔았을 거고, 맞죠? 근데 10원 못 돌려받다 보니까 이 510원 안에 10원을 전가시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일단은 실제로는 요거고, 아시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이쪽으로 돌아가서, 그럼 C는 B한테 510원에 샀죠. 510원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510원에 샀으니까 500원의 가치를 만들려면 1010원에 팔아야 돼. 1010원. 맞죠? 1010원 빼기 510원에 5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1010원에 팔아야 돼요. 맞죠? 1010원에 팔면 C는 소비자한테 1010원에다가 여기에 부가가치세 10% 곱한 101원까지 소비자한테 같이 뜯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세무서에 101원은 내고, 그 다음에 매입세 부담한 게 C는 없으니까 공제는 못 받아요. 아시겠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소비자는 당연히 101원 못 돌려받고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를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 자, 과세사업자가 A랑 여기 C죠. 10% 과세사업자. 그러면 A가 창출한 가치는 100원이니까 100원의 10%인 10원 걷어야 돼, 세무서. 그 다음에 C가 창출한 가치는 500원이잖아요. 500원의 10%인 10원, 60원, 50원. 그래서 이렇게 국가는 부가가치세를 거둘 때 10%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 있죠. 요 100원 더하기 500원이잖아요. 여기에 10%인 60원만 원래 걷어야 돼요.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는 세금 못 걷어요. 면세라는 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보면 국가가 얼마를 실제 걷어들였냐면 A한테 10원 걷어들였고요. 그 다음에 C한테 101원을 걷어들였어요. 합치면 111원을 실제로 걷어들인 겁니다. 맞죠? 그러면 국가가 51원을 추가로 더 징수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 여러분 무시하세요. 취지 시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51원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실게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C의 매출액이잖아요. 1010원 있죠? 1010원이 C의 매출액이잖아요. 그죠? 네, C의 매출액이고 1010원이 그죠? 자, C의 매출액이고요. C의 매출액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A의 매출액 보시면 우리가 A의 부가가치는 100원이죠. 100원. 그죠? 그 다음에 B의 부가가치 얼마냐면 400원. 그죠? 그 다음에 C의 부가가치는 50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가가치세는요, 예, 항상 매출액의 전 단계의 사업자의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전 단계의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아셨죠? 자, 우리가 C의 매출액이 101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뭐까지 들어가 있냐면 C의 매출액에 A가 10원 냈던 거 원래 우리가 사업자들은 세금보다 많아져. 원칙적으로 세금보다 다 소비자가 하잖아요. 근데 A가 냈던 10원을 B가 일단 못 돌려받았어요. 못 돌려받아서 전가시켰죠. C한테. 근데 C도 못 돌려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C도 못 돌려받은 부가가치세를 소비자한테 전가를 또 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1010원 이렇게 하면 이거는 1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한이 부족한데? 할게 여기에다가 A가 냈던 누구도 돌려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맞죠? 이렇게 갈까? 누구도 돌려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누구도 돌려받지 못한 이건 부가가치 세도 10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원.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C의 매출액 안에. 그럼 잘 보셔야 되면 우리가 지금 C가 낸 게 101원이죠. 일단 이 101원 해석하면 여기에 10%인 C가 지금 101원 냈죠. 여기요. 101원. 그죠? 그럼 우리가 A의 부가가 이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1010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100원의 10%를 곱하면 얘가 10원. 그 다음에 400원의 10% 곱하면 얘가 40원. 500원의 10% 곱하면 얘가 50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총 100원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리고 누구도 돌려받지 못했던 부가가치세 10원을 다시 10%로 곱하면 1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10원, 40원, 50원, 1원에서 총 101원 얻은 거예요. 되셨죠? 여기에서 잘못된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이건 잘못됐어요. 왜냐면 A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A가 이미 세분됐어요. 맞죠? 근데 C가 또 내고 있죠. 한 번 더. 이걸 우리가 이중과세다라는 거예요. 이중과세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실제로 얘가 창출한 500원에 10%면 내야지. 근데 부가가치 구조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회계급 때 좀 자세하게 배우시고 오셔야 돼. 선생님 잘 안 가르칠 거예요, 이런 거. 저는 가르치거든요. 저 잘났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다, 농담. 그래서 나중에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맞죠? 이거 거두면 안 돼요. 맞죠? A가 냈는데 다시 C의 매출액이 포함돼서 C가 또 내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 다음에 이 400의 가치는 누가 창출한 가치예요? B. 그것도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예요. 요거는 아예 세금을 부담시키면 안 돼요. 근데 국가한테 내고 있죠. C가요. 되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C는 본인이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에 10% 50원만 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가치도 아니야. 얘는 부가가치 세지. 부가가치도 아닌 거예요. 가치도 아니야. 근데 한 번 더 포함되어가지고 갑자기 여기 얘는 가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고 있죠. 누구도 못 돌려받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거 환수효과 버리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돼. 환수효과는 뭐냐면 듣고 버리셔도 돼요. 국가가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과세를 포기한 거거든요. 안 하는 건데 그게 갑자기 과세가 돼버리는 거 우리가 환수효과라고 불러요. 여기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 400원에 10% 곱한 40원. 국가 갖고 있잖아요 지금요. 되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미안하지만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이런 과정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네. 되셨죠? 하지만 이건 막겠다라는 거예요. 이중과세 막아야 돼요. 이중과세는 막아야 돼요. 그렇죠? 뭐냐면 A의 부가가치 100원에 10%인 10원은 분명히 A가 냈어요. 근데 B가 또 내고 있죠. C가 또 내고 있죠. 맞죠? 그리고 누구도 부가가치세 10원을 못 돌려받아 소비자한테 전가하고 있잖아요. 이건 부가가치 자체가 아니에요. 얘는 부가가치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를 해결을 하려면 이거 그래서 A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원 네, 10%는 A가 냈으니까 C가 내면 안 돼요. C가 내고 있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가 아님에도 불구한 부가가치세 10원을 또 누가 못 돌려받으니까 전가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 10% 11원 이중과세가 돼요. 51원 더 거든가. 아시죠? 이걸 얘는 그러면 이 11원은 이중과세니까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누구한테 10원 빼주면 돼요. 누구라도 10원은 지금 못 돌려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이게. 아셨죠? 그럼 누구한테 빼주냐 이렇게 해석하니까 싹 알고 중요해요. 세무서는 누구한테 10원 빼줘야 된단 말이야 지금. 맞죠? 곧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건 과세가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곧.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중과세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10원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 아까 보시면 아까 분명히 B가 C한테 실제 팔던 510원에 팔았고 부가가치세가 없었죠. 근데 세무서는 이 10원을 누구한테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중과세는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 네가 실제로 C한테 판 건 510원이고 C는 B한테 매입한 건 510원의 부가가치는 없어요. 실제로는 없지만 실제로는 그거지만 네가 B한테 매입한 건 510원이 아니라 일단 500원에다가 B가 10원 돌려받지 못해서 너한테 전가시켰지? 그 전가시킨 10원 이렇게 해석할게. 의지할게. 그거 봐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무. 이게 실제 이게 사실이야. 하지만 세무서는 이렇게 해석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C가 매입한 걸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넌 C 세법에서 그럼 너 10원 부담했네? 맞죠? 10원 부담했고 그 다음에 너 과세사업에 쓰겠네. C는 과세사업자잖아요, 여러분들. 쓰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C는 B한테 계산서나 이런 거 받았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중과세는 나가야 돼.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보셔야 돼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게 실제죠. 이걸 어떻게 바라보래 이제 세무서가 이렇게 안 바라봐요. 얘처럼 봐요. 500원에 부가가치 10원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 세무서가 해석을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이중과세가 제거되거든요. 보시면 그러면 이제 C는 10원을 부담을 했죠. 부가가치 10원 부담한 것처럼 모르는 거잖아요. 맞죠?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얘는 과세사업에 쓰고 그 다음에 이 B한테 받은 걸 적격 증명 서류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C는 10원의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실제 매입세 부담한 적 없잖아요, C는. 하지만 매입세액을 부담한 것으로 해석하고 그걸 공제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되는지 보세요. 그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C는 얼마에 매입한 거예요? 500원의 부가가치 10원 부담한 것으로 해석하잖아요, 세무서가. 그래서 10원 빼줬죠. 그러면 500원에 산 거잖아요. 맞죠? 500원에 산 거니까 C는 5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이제 1000원에 팔아줍니다. 왜냐면 C한테 10원 빼줬잖아. 맞죠? 그러면 C는 500원에 산 꼴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C는 1010원이 아니라 1000원에 팔면 돼, 소비자. 10원 공제 받았기 때문에. 공제 해주는 거 같아요, 실제로. 되셨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한테 팔 때는 10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0원에 팔면 되겠지, 이제는. 맞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C는 100원 내겠죠. 그럼 지금 국가가 걷어들인 거 얼마냐면 C한테 90원 걷었죠. 100원 냈고 10원 빼주는 거 90원. A가 10원. 이렇게 하면 국가가 걷어들인 건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하면 국가가 걷어들인 건 100원이에요. 100원이면 추가 징수를 40원 한 거죠. 여기 40원은 이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의 과세를 어쩔 수 없겠지만 이중 과세는 막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중 과세 막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뭔가 느껴지시죠? 진짜 완벽하게 아닌지 뭔가 느껴지죠? 이렇게 해야 뭔가 여러분 이중 과세가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자, 일단 이제 결론. 그러면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는 C한테 주는 거고요. 됐죠? 그러면 C는 과세 사업자야 돼요. 됐죠? 과세 사업자가 누구한테 살 때 의제 매입세 공제 주면 면세 사업자한테 살 때 공제를 해요. 실제로 면세 사업자한테 살 때 매입세액이 없지만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해서 매입세 부담한 것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아시죠? 그리고 적격 증명 서류로 해석을 해줘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의제 매입세 공제 나중에 어디에 입력하냐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입력해요. 왜냐하면 이거 세공개수도 아니잖아. 계산서 같은 거 아닌 거잖아요. 하지만 공제를 해주는 거죠. 되실까요? 어렵지?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요건을 볼 건데, 자, 제가 좀 세무 2급서부터는 어려운 애들이 왜 어렵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입력할 때 뭔지 몰라도 이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여러분 제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의제 매입세 공제는 C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10원 빼주니까. 맞죠? 그럼 악용을 하는 또라이들이 있다라는 거야. 세금을 줄여주니까. 그래서 이걸 작성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뭐 금액 같은 걸 넣어야 되거든요. 아시죠? 근데 여기에다 금액 넣는 건 외워서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를 잘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앞으로 좀 어려운 세법상 실기는 다 계산 구조가 여기 실기에 녹아져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외우셔야 돼요. 여기부터는 이제 열심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한 사업자가 C와 같은 과세 사업자여야 돼요. 아시죠? 자, 그리고 제가 방금은 모든 면세처럼 설명드렸지만 주로 소비자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애들만 해줘요. 아까 일단 C 있잖아요. 모든 면세 사업자한테 매입했다라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요. 주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가시키니까 이렇게 10원 안 빼주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 뭐예요? 면세 중에서 먹는 거죠, 먹는 거. 주로 먹는 거.
그래서 주로 외우셔야 돼요. 모든 면세를 샀다라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요. 여기 면세, 미가공, 우리 회계 때 배우셨던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소금, 뭐 김치, 두부 같은 거만 해줘요. 주로 소비자들 전달을 많이 시키는, 많이 이용하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면세, 식용 이쪽밖에 안 돼요. 아셨죠? 이거 우리가 회계 세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면세 농산물 등이라고 들어요. 면세 농산물 등.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대표적인 여기. 그래서 아까 우리 C 입장에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사서 원재료로 사서 그리고 이거 과세로 팔았죠. 그래야지만 소비자한테 전달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돼야 돼요. 이 말은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쌀과자 업체, 쌀과자 업체. 쌀과자 업체면 여러분 쌀을 매입하잖아요. 쌀은 면세죠. 그 면세 농산물 해야 되죠. 또 쌀과자를 팔죠. 쌀과자는 과세예요, 면세예요? 과세요, 과세. 달죠? 여러분 많이 가공이 됐죠. 그게 과세잖아요. 아니면 종갓집 막김치가 배추 사와가지고 종갓집 막김치를 팔려. 종갓집 막김치는 과세 사업자입니다, 여러분들. 걔는 낱개 단위 치고 팔잖아요. 그렇죠? 좀 요럴 때인데 되셨나요? 자,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아까 했던 대손세 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해줬죠. 근데 의제매입세 공제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둘 다 해줘. 이게 원칙이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의제매입세 공제 입력할 때 예정신고 때는 한도가 없는데 확정신고 때는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진 뭐라도 확정신고 때가 중요해서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의제매입세 공제는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네. 좋은 거죠. 공제 받으니까. 그럼 이건 항상 세금을 줄이는 거 악용하는 애들이다라는 거. 악용하는 애들. 맞죠? 그래서 뭐냐면 면세 사업자한테 해당 면세 농산물 등을 샀다라는 증명서 제출하는 거예요. 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명서에 영수증 안 돼, 원칙이. 자, 일단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는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라 불러요. 이건 작성해야 되는 거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가 면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계산서 발행하죠. 그래서 계산서, 합계표 요약한표. 그 다음에 내가 신용카드나 아니면 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수령명서 값을 뭐 있었죠, 여러분 그거. 그렇죠? 그거 제출해야 돼요. 즉, 세법상 적격증명 서류여야 돼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 또 외우실 게 있어요. 입니다. 자, 여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돼 있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요. 면세 사업자한테 샀는데 그 면세 사업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농민분이나 어민분들이래요. 농어민분한테 직접 사온 거예요. 아시죠? 농어민한테 여기 면세 농산물을 직접 공급받는다라는 거 직접 산다는 얘기잖아요. 농어민분한테. 맞죠? 이때는 적격증명 서류가 아니어도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일단 외우시고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특히 우리가 면세 농산물 같은 거 주로 구입하는 업종들이 어디에요? 주로 두 가지 업종 많이 구입하죠. 음식점 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 맞죠? 이 두 개가 주로 면세 농축수 임산물 이쪽이 많이 구매한단 말이에요. 맞죠? 이 중에 우리가 대량 구매는 누가 해요? 금액이 큰 제조업이에요. 음식업은 여러분 음식점 한 동네하고 제조업 한 동네 따지면 제조업 훨씬 많이 매입하잖아요. 맞죠? 제조업에 대한 혜택이 왜냐? 농어민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잘 안 하신다. 휴대폰 단말기
신용카드 단말기. 신용카드 단말기나 현금영수증 뭐라고 하나요? 현금영수 단말기라고 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아무튼 현금영수 뭐 할게 그냥 그런 단말기 구비를 잘 안 하세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종갓집 막김치에서 이번에 배출을 한 2천만 원어치 산 거예요. 종갓집 막김치 만들기 위해서. 근데 종갓집 막김치는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계산서 좀 주시겠어요?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농민분들이 째려보는 겁니다. 계산서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거 신고하고 등지 보고 혹시 그래서 신용카드 좀 얘기하죠. 신용카드 끊었어 해가지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제조업자는요? 곡괭이는 시켜야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관심이 없구나. 그렇죠. 신용카드 단말기 없는데 신용카드까지 요구하면 이제 그죠? 화나겠죠. 농무원분들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너무 드립니다. 드립. 그렇죠? 제조업자의 목숨 부지를 위해서 농담이고요. 대량으로 사면 농어민분한테 적격 증명서를 특히 수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조업자 같은 경우에 대량으로 사니까 맞죠? 그때는 영수증 받고 송금명세서 제출해주셔야 돼요. 시험에서 송금명세서 그것까지 내진 않아요. 아시죠? 적격 증명서를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세무서에 송금명세서만 제출해주면 되거든요. 아시죠? 근데 주의하실 건 음식업은 안 돼요. 이게 제조업이라고 있잖아요. 음식업은 대량으로 사는 게 아니죠. 제조업보다는.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음식업에 대한 제조업에 대한 혜택이에요. 유의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시험에는 주로 음식업하고 제조업 가지고 많이 내거든요. 의제매입세에 대해서는요.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 공제시기. 이거는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2번 정도 말장난을 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방금 면세 농산물 등을 내가 쌀과자 업체에서 쌀로 사가지고 쌀과자로 팔았을 때 공제를 해주는 게 맞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보시면 구입식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사용식이라고 돼 있어요? 구입식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간주공급하고 똑같은 취지예요.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세무서는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가 없어요. 세무공무원 일을 못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종갓집 막김치가 배추를 사왔어. 그러면 종갓집 막김치가 배추를 샀어? 그럼 종갓집 막김치를 팔겠지 라고 생각을 미리 하는 거야. 해서 미리 공제해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번 이걸 두 번 정도 사용 시기가 속하는 기간에 공제한다고 장난. 참 부끄럽죠 정말. 그렇죠. 그래서 구입하면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 구입하면 과세사업에 쓰겠다라고 전제를 따라오려 미리 공제해줘요. 아셨죠? 네,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애는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의제매입세 계산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 실기하고 관련돼 있지만 여기는 실기에서 또 더더욱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의제매입세액은 내가 면세농산물 매입한 거 있죠? 여기에 공제율을 해주거든요. 공제율. 그 공제율을 반드시 여기 조석 2번을 외우셔야 돼요. 조석 2번 외우셔야 돼요. 이걸 응용해서 출제도 했었어요. 최근에 신고서. 그한테 신고서. 외우실 게 자, 제가 여기에 색깔 넣은 건 전부 다 법인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나머지 색깔 없는 건 법인 아닌 개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건이 되신다면 다 외우시고 시험에 이론도 잘 듣고 우리 공제율은 이론도 잘 되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외울 게 머리가 터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빨간색 위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씩 해볼게요. 자, 여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 중소기업인 법인 제조업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우리가 기업이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제조업은 104분의 3이다. 유지해야 됩니다. 제조업 중에서 중소기업이면 104분의 4.
아시죠? 네. 그리고 여기 102분의 2면 그러면 일반 제조업이 되겠죠. 일반 제조업. 중소기업 아닌 법인 제조업은 102분의 2. 102분의 2. 그 다음에 좀 일단 중요한 거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 106분의 6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요. 우리가 제조업 중에서 중소제조업, 중소기업 제조업이라든지 개인 제조업,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 제조업 있죠. 그분들도 104번의 사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서도 주로 소비자 상대하는 제조업 있죠. 맞죠? 뭐 떡방앗간이라든지 여러분 밀가루 빠는데 맞죠? 과자라든지 그런 데는 106분의 6 해줍니다. 요거 좀 여건 안 되시면 안 되시면 돼요. 축제가 나서 떨어지거든요. 106분의 6 치고있다가. 자, 그 다음에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과세유용 장소 있죠. 과세유용 장소는 여러분 노래방이나 이런 데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데 단란주점 같은데 거기도 안주는 여러분들이 과일 같은 거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안주니까 102분의 2. 자, 그리고 과세표준. 여러분 과세 표준은 과세 기간의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2억 이하인 개인 음식점은 109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외워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도 살 수 있겠죠. 연세, 농산물 등 살 수 있잖아요. 나머지 업종, 음식업하고 제조업 아니더라도 잘 없겠지만 그분들은 102분의 2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주석 1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이번에 종갓집 막김치에서 배추를 1000만원어치 산 거예요. 그럼 일단 1000만원 자체가 공제 대상 금액이죠. 그죠? 근데 종갓집 막김치에서 배추를 우리 회사에 옮겨야 돼요. 그래서 운송업체한테 40만원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계에 논리에 따지면 여기 매입 금액이다라는 거 우리가 회계든 세법이든 다 취득 부대 비용이에요. 맞죠? 우리가 회계에서 배웠던 내가 상품을 1000만원 주고 샀고 상품 사기 위해서 운반비 40만원 지출했으면 취득 금액은 1040만원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에 취득 부대 비용은 안 들어옵니다. 그 말은 여기 1000만원 넣으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왜냐면 운송업체는 과세사업자예요. 내가 아까 종갓집 막김치에서 40만원어치를 운송업체한테 주면 신용카드 전표 나갔죠, 과세사업자한테. 그럼 매입세 공제를 이미 다른 세 공제를 받아요. 맞죠? 받는데 여기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매입 금액이 한 번 더 들어오면 이중 공제세 이중 공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야. 아시죠? 조심하시고. 이게 좀 중요한데 여기가 많이 중요해. 많이 보시면 제가 아까 의제 매입세 공제는 예정 신고 때도 공제가 되고 확정 신고 때도 공제가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보시면 예정 신고 때는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정 신고 잘 안 내요. 확정 신고 때는 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셔야 될 개념이 있어요. 잘 보실게요. 여기.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과세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과세기간이 여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게 1기 과세기간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 2기 과세기간 맞죠? 이게 1기 과세기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는 1월 달부터 6월 30일까지 있죠. 1기 과세계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는 7월 25일 날에요. 그리고 우리가 2기 과세 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 25일 날 확정 신고를 하는 게 맞아요. 원래 이렇게 하는 제도예요, 부가가치세가. 근데 앞 3개월치를 법인은 능력되니까 미리 신고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에서 빨리 잡으셔야 될 게 지금부터요. 부가가치세는요, 일단은 예정 신고 때 법인은 일단 3개월치 신고하는 거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확정 신고 때 그럼 법인이 신고할 금액은 뒤 3개월치를 신고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항상 부가가치세는 정확한 금액은 뭐냐면 다 과세기간 금액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1기로 따지면 1기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랑 어디 술집 갈 때 1차 가자, 2차 가자 그러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1월 달을 제가 1차, 2월 달을 2차, 6월 달을 6차 이렇게 표좀 할게요. 그렇죠, 그냥. 자, 근데 내 이제 이건 또 어떻게 냐면 내 친구 중에 개인 친구가 있고 법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알죠? 개인 친구가 있고 법인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개인 친구는 1차부터 6차까지의 술값을 7월 25, 우리가 1차부터 6차까지의 술값을 마지막에 정확하게 내고 끝내면 돼요. 개인 친구들은, 여기서 개인 사업자라는 거예요, 개인 친구는. 근데 우리가 법인 친구 너 능력이 되잖아. 1차부터 3차, 그게 1기 예정 신고 기간이죠. 1차부터 3차까지 술값을 먼저 내라는 거야. 계산하는 거야. 미리 돈 내라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차까지 달립니다. 다시 4차부터 6차까지 달려요. 아셨죠? 4차부터 6차까지 다 달리면 이제 1차부터 6차까지 다 달린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법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원래는 1차부터 6차까지 술값이 정확한 술값이니까 내야 되는데 너 1차부터 3차까지 술값을 이미 냈으니까 나머지 뒤 4차부터 6차까지 추가적으로 계산해. 이렇게 세금을 걷어요. 부가세는요.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한번 떠들어 볼게요. 무슨 말인지 보시면 제가 사례 드는 건 다 1기입니다.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1기면 여기 1기 예정 신고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거래에 대해서 4월 25일에 신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세금인데 그걸 법인은 미리 3개월치를 잠정치로 신고하라는 거예요. 너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정 신고가 말 그대로 예정이에요. 정확한 신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확정 신고가 정확한 신고. 아셨죠? 그래서 일단 너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의제 매입세 받을 금액이 있으면 일단 예정치로 신고하라는 거, 잠정치로. 아셨죠? 그래서 여기 예정 신고 기간 3개월의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확정 신고야. 그럼 우리가 확정 신고는 4월 달부터 6월 달 법인이요 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7월 25일 날 신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4월 1일부터 6월 30일. 맞죠? 근데 여기 계산식 보시면 주의하시길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노가지 산식에 이 계산 산식이 실기 서류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이제 법인이 7월 25일 날 신고할 때는 1차부터 6차까지의 술값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1차부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정확한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이 나온다라는 거 정확하게. 되셔요? 그래서 다시 6개월치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들어보실게. 일단은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내가 여기 해당 과세기가 6개월치 면세 농산물 매입액이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에 대해서 공제받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 이미 1월달부터 3월달까지에 대해서 이미 공제를 잠정적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다시 제대로 되는 건 우리가 전체 과세기간 6개월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6개월치로 7월 25일에 신고할 때 나오면 6개월치로 다시 네가 계산해 보라는 거 정확하게 나오니까. 되셨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1월달부터 3월달 요때 공제 받았죠. 잠정치로요.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다시 이 사이에 1월달부터 3월달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럼 1월달부터 3월달은 공제를 2번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이미 공제를 받은 것 빼주면 이 정도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게다. 이런 논리가 오늘 하는 어려운 실기가 다 요딴 논리에 두 개가 있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이렇게 되죠. 잘 보시면 순서로 따지면 첫 번째 법인은 예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잠정치라도 앞 3개월치라도 신고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해되세요? 아까 예정 신고 먼저 했었잖아요. 잠정치라도. 근데 법인 너는 그러면 4월달부터 6월달까지에 대해서만 신고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건 원래 만들어졌을 때 1월달부터 6월달까지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맞아요. 근데 법인은 능력이 되니까 잠시 앞 3개월치, 뒤 3개월치 나눠서 신고하라는 것 뿐이에요.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너 1월달부터 6월달 과세기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 정확하게. 근데 너 이렇게 하게 되면 앞 3개월치는 중복이 되니까 이미 있는 앞 3개월치는 빼. 나머지 뒤 3개월치 나오겠지?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법인 너에 신고하면 되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분인지 다 이렇다고 해요. 진짜로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시험에는 2개지만 이렇다는 겁니까? 나중에 어디지? 세무 1급이나 혹시라도 재경관리사 이런 좀 여러분 높은 데 가시면 요런 개념 되게 많이 나와요. 아셨죠? 항상 법인이 문제예요. 저희는 좀 다니도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자, 보세요. 보시면 그럼 여기 제목 자체가 면세 농산물 매입한 금액이 있으면 다 공제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저와 친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뭐를 하시는 분이냐면 쌀을 여러분들이 파시는 분이에요. 저는 쌀과자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의제 매입세 공제 받고 싶겠죠? 받고 싶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좀 친구야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친구야, 나 의제 매입세 공제 좀 받고 싶다. 그러니까 좀 계산서 좀 한 내가 쌀 한 4억 매입했다고 좀 허위로 작성해 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슬며시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게 적발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 한도가 없었거든요. 이런 애들 적발이 된 거예요. 계산서를 허위로 말고 증명서로. 그러니까 샀어요라고 했는데 그 증빙이 허위야, 허위. 그런 애들이 적발이 된다는 거예요. 적발이 되다 보니까 세무서가 너희들이 신고하는 걸 못 믿겠다라는 거야. 못 믿겠으니까 세무서가 생각하는 한도를 두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사업 신고했죠. 맞죠? 근데 그 사업 못 믿겠어. 그냥 우리 세무서가 네가 그 친구한테 쌀을 매입했다라고 생각하는 걸 추정할게. 그게 한도예요. 아셨죠? 이걸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볼게요.
그러면 세무사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쌀 얼마에 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게 허위로 작성한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세무서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제가 쌀과자로 판 매출액을 알 수 있어요. 맞죠? 이해되셨어요? 이거 지워도 되나요? 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한도 보시면 한도. 여기 한도 보시면 여기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한 제 입장이에요. 제 입장. 과세사업자 쌀과자 파는 놈. 쌀과자 매출액이죠. 공급한 과세 표준. 이게 뭐냐면 쌀과자로 매출한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한 금액의 40%. 법인은 무조건 40%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쌀과자를 쌀을 매입한 금액은 모르지만 쌀과자로 매출한 금액을 안다 우리가 세무서가 거기에 40%만큼의 쌀을 매입했다가 추정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 40% 정해놨어요. 맞죠? 그래서 해당 쌀과자를 매출한 금액의 40%를 쌀을 매입했다고 추정할게.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 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실 게 나중에 입력할 때는 6개월간의 매입액 6개월간의 매출액을 입력하셔야지 확정 신고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뒤 3개월 지나면 난리 나요. 아 진짜로. 아셨죠?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 무시하시고 요거 보여드릴게요. 무시해야 돼요. 여기. 자,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입력할 때 확정 신고가 무조건 나와요. 거의. 이게 어렵기 때문에. 아니, 어렵기 때문은 아니고 낚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이라고 돼 있죠. 맞죠? 그리고 여기 빠뜨렸는데 빠뜨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제가 여기다 넣었었어야 되는데 검색을 안 해가지고 여기 한도율 40%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네가 6개월 동안 쌀과자 판 금액의 40% 추정하겠다고. 맞죠? 근데 여기 과세 표준이라 돼 있잖아요. 맞죠? 과세 표준이 공급한 매출액이죠.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에서 매출액은 한도 할 때 쓰는 거예요. 한도 할 때. 그럼 여기 우리 아까 6개월이었잖아요. 6개월. 6개월이면 예정 더하기 확정 더한 게 6개월치 매출액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정 신고기간 앞 3개월간, 확정 신고기간 뒤 3개월 더하면 전체 과세기 6개월이 되겠죠. 그거에 매출액을 더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아까 제가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한 매출액이라고 돼 있었죠, 여러분들. 그 말은 당연히 쌀과자 판 금액만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기계장치 팔았대요. 기계장치 판 건 면세 농산물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건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시험 나갈 문제예요. 여러분 좀 이따 보시는 문제예요. 아셨죠? 그래서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이 있는 매출액이어야 돼요. 아셨죠? 여기에 아까 40% 곱한 걸 한도로 본다면서요. 네가 쌀을 매입했다라고 바라보는 거 세무서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방금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 이 한도액이에요. 이 한도액이 제가 아까 사례로 따지면 요거예요. 여기 한도 요거 6개월 매출액의 40% 한도. 그러면 여기 매입액도 6개월치 매입이 왔잖아요. 요 단기 매입액도 예정 신고 기간 앞 3개월간, 확정 신고 기간 뒤 3개월치의 면세 농산물 등의 공제 대상 매입금인 거예요. 되셨나요? 아까 제가 그거 있잖아요. 사업 매입했어요라고 제가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넣었는데 여기가 6개월이니까 당연히 대응되면 여기 6개월이 돼야지. 되셨죠? 근데 우리 아까 어떤 게 있어요? 법인은 이미 지금 확정식으로 예정식으로 미리 해놓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6개월치에서 예정신고 때 거는 2번 공제가 되는 효과니까 까야 된다면서요. 그게 어디 있냐면 이미 공제받은 거 예정신고. 자, 여기다가 예정신고 때
이미 공제를 받은 의제 매입세 공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컴퓨터가 추가로 확정 신고 때 추가로 공제받을 걸 추려줘요. 되셨나요? 깎았던 계산 구조가 녹아져 있잖아, 서류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게 있어요. 일단 여기는 미리 온 거고요. 물어보실 게 있으세요? 좀 이따 하죠. 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그 의제 매입이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했었잖아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출제할 때가 있냐면 이렇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라고 출제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 때 신고할 때 부가가치 신고서에 넣게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예정 신고 누락분 클릭해서 아니야 나중에 또 할게 걱정하지 마. 괜찮아. 우리 일단 처음처럼 물론 오래되긴 했어요 여러분들. 한 1주 지났어 1주 지났다.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됐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실제로 입력할 때 여기 전체 입력이 세팅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시면.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려면은요 이때 여기 의제류 매입이라는 걸 클릭하고 하셔야 돼요. 얘 클릭하셔야 돼요. 얘 클릭하면 이런 게 뜨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 뭔가 안 보이는 애들 뜨죠. 우리가 여태까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면 그냥 코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갑자기 여기 의제 부분 매입이 있는 거야. 좀 때만 했고 왜냐면 최근에 그 어떤 게 좀 반말한다고 성악 뭐라더라 선생님 별로 많이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좀 반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부실씩 튀어나와서 그래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제세액 있죠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우리가 공제세액에 아까 했던 104분의 4 이거 넣어야 되거든요. 공제를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 우리가 여기 의제 부분 및 매입액을 클릭하면은 아래에 이렇게 의제 부분이 떠요. 그럼 그때는 1번 의제 매입이라는 거 눌러 1번. 그러면 이때 1번 누르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시킬게요 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좀 같이 할 거죠. 같이 또. 아셨죠? 자, 됐습니다. 일단은 좀 쉴게요. 지금 머리 너무 아파요. 저도 아프고. 자, 10분 쉬었다가요. 지금이 2시 15분이네, 딱. 예, 그럼 2시 25분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실기 같이 교재에 있는 문제 풀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한 문제 보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어떤 문제? 네. 잠깐만 이거 일단은 녹화 좀